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몸을 이렇게 모아주게 되면 나중에 약간 좁고 얼마 안 남은 그런 빈 공간이 이 몸이 다시 이렇게 타고 올라오면서 다 채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떼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치아를 최대한 보존해드리는 서울보금치과 보존과 전문의 김동환입니다. 오늘은 치아 사이사이가 벌어진 분들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치료가 가능한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크기가 좀 왜소하게 작은 경우에도 치아가 벌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교합이 있는데 어금니가 자꾸 마모가 심하게 되면 앞니를 이렇게 밀어내면서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성장기에 이렇게 좀 이렇게 깊은 과계교합을 가지고 있으면 앞니가 이렇게 깊어지면서 또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교합과 관련된 경우는 가능한 교정을 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게 아니면 뭔가 치아를 가볍게 떼우는 게 가능한데, 이게 레진을 직접 붙이거나 아니면은 라미네이트라고 하는 걸 붙일 수가 있습니다. 라미네이트는 치아를 삭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능한 레진으로 떼워서 치료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서 오늘은 레진에 대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진은 이제 어떻게 보면 환자 입 안에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치료라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치료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레진으로 직접 떼우는 건 술자의 손 감각이나 뭔가 기술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구와 재료의 발달이 있어서 예전보다 좀 더 쉬워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쓰시는 원장님과 못 쓰는 원장님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다이아스테마를 잇몸에다 이렇게 떼우려면 치아가 잇몸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거기다가 옆으로 그냥 갑자기 턱이 지게 레진을 떼우는 건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잇몸 밑에서부터 떼워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필름을 치아에다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대는데, 이때 잇몸 밑으로 걔를 밀어 넣어서 잇몸 밑에서 모양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일단 자연스러운 치아의 모양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치아랑 치아가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 이렇게 모았을 때 이 부분을 모두 다 레진으로 채워서 잇몸에 구멍이 없게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잇몸을 이렇게 모아주게 되면 나중에 약간 좁고 얼마 안 남은 그런 빈 공간이 잇몸이 다시 이렇게 타고 올라오면서 다 채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떼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부분과, 또는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 공간을 채울 때 하나의 공간을 두 개의 치아가 나눠서 쓰게 되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치아가 보기에 주변 치아와 조화롭게 되는가. 너무 한 치아가 옆으로 뚱뚱하게 되면 그 치아 비율도 이상하지만 전체적인 조화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옆으로 많이 커 보이지 않게 하면서 얘를 하려면 약간의 눈속임도 이렇게 약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많이 안 커 보이는 정도로 치아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앞니 사이에 공간이 있을 때 레진으로 채우려면 뭔가 잇몸이 건강해야 되고요. 잇몸 밑으로 이렇게 떼어 드리려고 하는데 잇몸에서 피가 나면 이걸 붙일 때 뭔가 접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잇몸 치료를 해드리는 걸 먼저 하고 있고, 잇몸 치료, 잇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레진의 모양을 만들어서 떼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반씩 딱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개의 치아들 사이즈를 똑같게 하기 위해서 크기를 다 다르게 해서 세 개의 사이즈를 맞춘 거지. 처음에는 서로 달랐고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똑같이 떼우면 가운데 치아는 양쪽으로 떼워야 되니까 뭔가 전체 치아의 끝에서 끝까지 길이를 3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치아를 빼면 떼워야 될 양이 나오죠.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하여튼 공간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적절하게 배분을 했을 때 참 좋은 치료가
치료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만족할 수가 있는 치료가 되는데, 이제 이런 공간 배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그냥 공간만 채우는 그런 치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도 이 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라미네이트 하는 게 낫지 않냐고? 그럼 치아를 깎아야 되잖아. 온전히 무삭제 라미 하잖아요. 아니 그걸 항상 그 무삭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모든 케이스가 되는 게 아니니까. 치아를 깎아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뭔가 라미네이트는 특히 아래 치아는 무삭제가 어렵다. 왜냐면은 이게 교합이 되는 상태에서는 공간이 없으니까 치아를 깎아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아래 치아는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아래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위에 이제 외소치가 많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앞니가 작은 경우에 걔를 그냥 본떠서 거의 삭제를 안 하거나 조금만 다듬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위에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케이스에 무삭제 라미네이트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이런 건 있어요. 오늘도 하나 했는데 환자분이 여기 치경부라고 이 치아 목 부위가 많이 패이셔서 몇 년 전에 레진을 떼어줘. 근데 갑자기 오셨는데 치아가 다 녹아있는 거예요. 엄청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 떨어졌나? 해서 봤는데 내가 해드린 거가 잘 붙어서 거기는 치아가 보호가 되고 있는데, 목 부위, 그러니까 잇몸 쪽에 붙어 있는 부분은 붙어 있는데 이게 위에 부분은 다 녹은 거지. 그래서 붙인 데는 안 녹고 거긴 안 녹는 재질로. 그러니까 근데 그 위에 다 녹아서 왜 이렇게 녹았냐고 했더니 자기가 매일 레몬즙을 마신다. 매일 레몬즙을 마신다고 하니까 이제 딱 생각나는 게, 아 이게 산에다 녹았구나. 레몬즙이 왜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레몬즙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중단해 주셔야 되고요. 치아가 이렇게 될 수 있고, 이걸 그래도 제가 이렇게 쭉 치료를 해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치아를 깎지 않고도 이미 뭐 다 녹아 있으니까 무삭제로 라미네이트가 되죠. 일단 전치부 치료에 대한 특집을 찍었네 오늘.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